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물리 수업 3, 4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뭐냐 하면 역학적 에너지 종류,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산성 에너지, 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학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 보존되는 경우가 중력에 의한 운동, 인면 운동, 진자 운동, 이거 마찰이나 저항이 없다고 할 때 보존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열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배웠죠. 열 에너지. 열이 뭐냐? 그러면 열의 정의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그 풍선이 팽창하는 예를 보면 열이라 하는 것은 분자의 운동 에너지다.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고 어, 열량은 뭐냐? 그럼 열 에너지 양이다.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얘기, 열평형 상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래서 그와 관계 있는 열역학의 영의 법칙이 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어,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합한 거예요.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어, 그 기체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체의 경우에는 분자 간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이 분자 간의 인력을 무시해요.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하고 운동 에너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없다는 것은 아니고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 이상기체라는 거예요. 이상기체라는 것은 이상적인 기체다.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상형 그런 말도 쓰고 그다음에 이상향, 뭐 유토피아 뭐 그런 말을 쓰듯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이 이상기체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상기체를 가정하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기체는 어떤 거냐 하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분자 간의 인력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 그 보일 법칙, 사르르 법칙 그런 게 있죠. 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기체는 온도를 낮추면 액체로 되고 액체는 더욱 온도를 낮추면 고체가 되죠. 그런데 이 이상기체는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액화되지 않는 것.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한두 가지 더 있는데 어, 이 정도만 이해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화학 시간에 아마 배웠지 싶은데 그 유도하는 과정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생략하고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하는 게 뭐냐 PV는 nRT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잘 기억해요. 이 P는 압력이고 V는 부피고 그 다음에 N은 기체의 몰수예요. 몰수. R은 기체 상수이고 T는 절대 온도. 그래서 어, 요것이 예,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 이게 사례를 법칙이죠. 압력이 일정할 때는
부피와 온도는 비례한다. 이거는 보일의 법칙이죠.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결과는 다 기억할 것이 PV는 온도에 비례한다. 자, PV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PV 값이 높아진다는 것은 온도가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PV는 nRT 이 식을 기억하고 그래서 만일 부피가 팽창하면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팽창하면 온도 올라가고 부피가 수축되면 온도도 내려가고 뭐 예를 들면 그런 뜻입니다. 요때 요 T는 절대 온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온도 체계에서 습시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 있는데 화씨 온도는 뭐 우리가 취급하지 않고 세계에서 미국에서만 뭐 쓰는 그런 온도 체계인데 그건 뭐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이 절대 온도는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요 T는 습시 온도예요. 요 T, 라지 T는 절대 온도고 요 T는 습시 온도. 예를 들어 습시 0도인 같으면 절대 온도로 273K 이래 되겠죠. 273K. 그러면 0K는 어디로 하니까 영하 273도가 되겠죠. 이게 0이 되려면 이 습시 온도 T가 영하 273 이래 될 거 아니에요? 273도C 이래 될 것이고 이 K라 하는 것은 켈빈 사람 이름이에요. K 그래서 이제 대문자로 씁니다. 0K 이렇게 읽고 0K 절대 온도. 이 절대 온도는 영하가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온도가 영하 273도 이하의 온도는 없습니다. 이게 최대 온도. 여기 소수점이 좀 붙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무시하고 요 273이라는 수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습시 온도에서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가 되고 우리가 여기서 아까 여기 뭐 PV는 NRT니 여기 뭐 T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보일 사례를 봅지 예를 들어 T분의 PV는 T 프라임분의 P 이런 식으로 이게 보일 사례를 붙이는데 여기서 T라는 것은 전부 다 절대 온도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식으로 쓸 때 이 T는 다 절대 온도 우리 교과서나 문제에서 주어질 때는 절대 온도다. 만일 습시 온도라고 주어지면 그걸 반드시 절대 온도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공식에서 쓰이는 이 온도는 항상 절대 온도를 쓴다. 그걸 이제 명심하고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기체 압력은 아니 면적당 힘이다. 그래서 뉴턴 메타 제곱 이게 파스칼이라 그랬죠. 파스칼 이 단위가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을 씁니다. 1 파스칼은 10의 5성 뉴턴 퍼 메타 제곱 이런 값을 갖는데 1제곱미터당 이게 10만 뉴턴의 힘으로 누르는 압력을 1파스칼이다 하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 기체가 하는 일 그래 지난번에 요 아까 PV W는 PV 그랬죠. 기체가 하는 일은 W는 PV다. 이렇게 기억하고 만일 이걸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 V고 P다. 그러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이렇게 증가하면 요 넓이가 1이다. PV니까 이렇게 PV 그래프에서 넓이는 2를 나타낸다. 이 PV 그래프가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이때 W가 양수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한다. 한다고 표현하고
그 에너지가 결국 일을 하면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사람이 내가 많이 일을 하면 내 몸에 있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 방출. 일이 음수가 되면 일을 받는다 그럽니다. 이거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어,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요까지. 자,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이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기체가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실린더 안에 이제 이 기체가 들어있는데 여기다 Q 열을 가하면 이 열이 기체가 열을 받아서 내부 에너지 변화 플러스 W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요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요 식이. 그러니까 얼마의 열을 흡수해서 그 열을 가지고 일부는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데 사용되고 일부는 외부 일하는 데 사용된다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요 그 열과 내부 에너지 변화, 일과의 관계를 한번 이 표로 만들어 보면, 자, 뭐 이런 식으로 어, 여기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여기에 예를 들어 이제 이 Q가 0이면 의대로 하니까 Q가 0이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단열이라 그래요. 단열 변화. 단열 변화하고 Q가 플러스면 아까 우리 했듯이 열을 흡수하는 겁니다. 열 흡수. Q가 마이너스면 열 방출. 그 다음에 이 델타 U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0이면 이거는 등온이라 그러면 등온. 등온 변화라는 뜻이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델타 U는 아까 우리가 했듯이 2분의 3 nRT입니다. 델타 T. 자, 여기 내부 에너지는 아까 여기 N과 R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N은 몰수, 기체의 몰수입니다. R은 기체 상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다 상수, 정해진 값이고 그래서 결국은 내부 에너지는 온도의 변화에 의한다. 이 온도가 아까 우리 그 일하고도 관계 있고 PV 값도 관계 있고 그러면 온도 올라가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델타 U 값이 플러스면 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되고 델타 U 값이 음수면 온도가 내려가는 거다. 그 델타 U 값이 0이 돼버리면 이 온도 변화가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등온 과정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W가 있어요. W. 만일 이 W 값이 0이면 그 아까 W가 뭐라 그랬어요? W는 P 델타 V라 그랬어요. 그래서 P가 팽창하면 일을 하는 것이고 부피가 압축하면 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0이 된다는 말은 부피 변화가 없다. 즉 등적이라 그래요. 등적. 부피가 일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W가 플러스면 일을 한다. 일을 함. 일함. 일하는 것이고 에너지 방출이에요. 기체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고 W 음수면 일을 받음, 에너지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하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우리 거기 그 과제에 이제 주어진 과제에도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게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참고를 하는 것이 좋겠고 하나 더 있는데 여기 표시가 안 된 것 중에
압력이 일정하면, 아까 우리 아까 한번 얘기했는데, 요 압력이 일정하게 해서 이렇게 압력이 일정한 부피 팽창, 요 넓이가 1이라 그랬죠. 예, 이걸 이제 압력 일정하니까 등압 과정이라 그럽니다. 등압 과정.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팽창하면 일을 하는 거죠. 부피 팽창 무조건 일을 하는 거예요. 부피가 감소하면 일을 받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서 단열, 등온, 등적, 등압, 네, 이런 것들은 기체의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 56쪽에 보면 56쪽에 보면 거기 단열 과정이라고 나옵니다. 등온이나 등압이나 등적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 단열 과정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거기 보면 단열이란 말은 말 그대로 열이 단절 차단되었다. 어떤 기체에 열을 가하거나 열을 빼앗거나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체를 변화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과서에 그런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기체를 갑자기 팽창시키거나 압축시키면 열이 흡수되거나 방출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되지 않고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예시를 드러난 게 이제 몇 가지 있어요. 그, 그 탄산수병. 그러니까 우리가 탄산 음료를 갑자기 병을 따면 그, 어, 탄산 음료수 안에 들어있던 기체가 팽창을 합니다. 기체가 팽창을 하면서 단열 팽창이 되죠. 순간적으로 팽창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단열 팽창하면 열을 방출한다 그랬죠. 이제 단열 팽창을 하니까 열을 이제 외부에 어, 일을 하게 되니까 내부 에너지를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팽창을 하면 일을 하게 되니까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해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를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보면 Q는 그래서 이게 이제 팽창을 하면 단열된 상태에서 이게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 P 델타 V가 올라가니까 이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는 것은 온도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내려가고 단열 압축되면 온도 올라가고 여기 탄산 음료수 탄산 어, 성분이 있는 음료수 같은 경우에 이 기체가 팽창함으로써 온도가 내려갔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 콜라나 사이다 같은 병마기를 따면 안에 그 안개 같은 게 생기죠. 그게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수증기가 응결되는 거예요. 물방울로 응결되는 거예요. 온도가 내려가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그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넙새 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우리 그 태백산맥이 있는데 우리 동해 안에 태백산맥이 있죠. 그래서 동해 쪽에서 이제 이렇게 동풍이 불죠. 동해 쪽에서 태백산맥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다 바람이 불으니까 이제 습기가 많아요. 그 습기가 많은데 이것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공기가 위로 상승하죠. 공기가 상승하면 압력이 감소해서 자, 여기 공기가 상승하면 상승
하면 압력이 감소, 대기압이 감소하죠. 압력 감소하고, 압력 감소하면 부피가 팽창해요. 부피 팽창해. 이게 이제 단열 팽창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노? 팽창하니까 온도가 내려가죠. 온도 내려가니까 어떤 일 있나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온도 내려가니까 물방울로 응결됩니다. 응결이 돼서 구름이 생기고, 구름이 생기니까 비가 오고, 우리 책에 이제 그림처럼 그래서 동해안 해안 쪽에는 비가 많이 오고, 그럼 이게 산을 넘어서면, 태백산을 넘어서면 반대로 예, 이제 하강해요. 밑으로. 이제 하강하면 압력이 증가해요. 압력 증가. 압력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부피는 수축하고, 압축되고, 그러면 이거는 압축되니까, 부피가 압축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거라 그랬죠. 일을 받는 거. 그러니까 Q는 또 써요. 이게 수축되니까 이게 이제 외부로부터 열을 받거나 방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0인 상태에서 이게 됩니까? 이게 델타 U. 델타 U 올라간다는 것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네. 델타 U는 2분의 3 NR P라 그랬죠. 그래서 내변이 증가한다는 것은 온도 올라간다. 그래서 온도 상승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해안에서 넘어온 공기가 비를 뿌렸기 때문에, 동해안 쪽에 비를 뿌렸기 때문에 공기 중에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없는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아주 건조하면서 건조,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죠. 고온 건조, 한 공기, 이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이걸 뭐라 그러나 하면 녹재바람이다. 그래서 표현 현상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온 건조한 공기가 농작물에 상당히 해롭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해안 쪽은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죠. 근데 Q는 0이에요. 그러면 이게 줄어들어서 내부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하니까 온도가 내려간다. 그런 뜻이고, 자, 그 영서 쪽, 이게 영동 지방, 이 영서 지방은 Q가 단열인데 0인데 이제 부피가 압축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변이 증가하고, 그래서 온도 올라간다. 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열기관이 뭐냐 그러면 열기관이라는 것은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일로 바꾸는 거,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나 그런 것으로 바꾸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열기관.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전기기관 같은 거. 자동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서 그 기름을 태우면 열이 나죠. 그 열을 이용해서 자동차가 이렇게 굴러가거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을 열기관을 한다는 겁니다. 열기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연기관, 외연기관. 내연기관은 엔진 내부에서 연소,
인제 열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외연 기관은 반대로 엔진 바깥에서, 말 그대로 바깥에서 어 기체를 가열하거나 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연 기관의 예는 여기에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 이거는 내연 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엔진 내부에서 이렇게 연소를 시켜서 기체가 팽창해서 이 피스톤을 밀어내거나, 이 디젤 엔진도 똑같죠. 이게 원리가 약간 달라서 이제 가솔린, 디젤을 하는데, 가솔린은 휘발유를 쓰고 디젤 엔진은 경유를 쓰죠. 연료가 조금 다르죠. 외연 기관은 여기 우리가 많이 아는 전기 기관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 스tirling 엔진, 요게 외연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화력 발전소라든지 수력 발전, 수력은 아니고 화력,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이게 바로 전기 기관입니다. 이것도 이제 외연에 해당되죠. 우리 교과서에는 스tirling 엔진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 하여간에 인제 요런 것이 있다 하는 걸 알아두고, 어 이 외연 기관이 좋으냐, 외연 기관이 좋으냐, 이 장단점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연 기관은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접하고 있죠. 이제 쉽게 말하면 자동차 같은 거. 근데 이 내연 기관은 앞으로, 그래서 뭐 내연 기관의 종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 그러노 하니까 이 에 휘 그 기름을 많이 쓰니까 공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전망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 이 외연 기관이 앞으로 인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중에서 이 스tirling 엔진의 장단점, 스tirling 엔진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 어 소음이 적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내연기관 같은 거 자동차나 보면 이게 엔진 소리가 크죠. 부르릉 하는 그런 소리. 그 안에 인제 그 휘발유가 폭발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근데 외연기관은, 스tirling 엔진 같은 거는 그런 폭발하는 그런 과정이 없어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다음에 연료가 제한이 없어요. 연료의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뭐 휘발유도 써도 되고 석탄을 써도 되고 장작을 써도 되고 태양 에너지를 써도 되고, 어떤 에너지든지 열만 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그런 엔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이 고온부와 저온부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연료를 태울 필요도 없습니다. 연료를 태운다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환경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햇빛만 그냥 비춰 줘도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네, 좀 이따가 우리 스tirling 엔진에 대한 것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인제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적고 해서 좋긴 한데 연료의 제한도 없고, 근데 단점이 출력이 낮아요. 좀 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속도 조절이 어렵다. 출력 조절이 어려워요. 자, 뭐 요런 단점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점점 개선돼서 좋아질 거라 생각이 되고, 어 효율도 어 그 내연기관에 비해서 스tirling 엔진이 연료 효율도 좋답니다. 에너지 효율. 그 효율에 대한 얘기는 뭐 다음에 가서 또 배울 테니까. 자, 요런 게시 있고, 그다음에 자, 열기관의 원리에 대한 얘기. 요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기체의 상태 변화, 그하고 비슷하죠. 이거 보면 부피와 압력의 관계 그래프예요. 요거는 그대로 보면, 이 어떤 기체가 요 상태에서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상태. 어떤
그럼 예를 들어 가 같은 경우는 요 가에서 나로 가는 요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부피가 일정하고 압력이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게 PV 값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요 여기는 P1 V1인데 여기는 P2 V1 이러니까 P1보다는 P2가 크니까 이 값이 증가해요. 그럼 이 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피가 일정한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걸 우리가 앞에서 식을 봤던데 어 자 부피 일정하면 요것이 0이죠.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이 델타 V가 0 돼 버리죠. 그럼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어 열을 어 흡수한다는 뜻이죠. 열을 흡수. 그럼 이게 플러스고 이게 플러스예요. 그 열을 흡수하는 이 Q가 플러스란 말이 열 흡수, 열 흡수. 이건 온도 올라가는 것이고. 자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나에서 다로 간다는 것은 요거는 온도가 일정하죠. 요 등원 과정이에요, 등원 과정. 그럼 온도가 일정해 버리니까 이 내부 에너지가 0이 돼 버리고 지금 부피가 팽창 V1에서 V2로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중이죠. 이것이 팽창하니까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플러스니까 자 여기다가 이게 좀 헷갈린다 이거죠. 여기다 다시 써요. Q는 요게 0이고 요게 플러스니까 요것도 플러스예요. 그 인자 외부 일을 하고 열을 흡수하고 부피 팽창하니까 열을 부피 팽창하니까 일을 하는 겁니다. 기체는 뭐 그 안에 온도라든지 압력의 어떤 상관없이 부피 팽창하면 무조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부피 팽창이라고 하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가 팽창 안 하면 그 안에 압력이 증가하는지 온도가 올라가는지 우리 온도나 압력은 측정을 해야 알 수 있는 거고 겉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부피 팽창은 겉으로 보여요. 압축도 보이고. 그래서 부피 팽창은 무조건 일을 하는 거고 근데 이 등원 과정이에요, 요 경우는. 그러면 내부 에너지 0이고 요게 일을 하는 게 요게 플러스고 일을 하면 플러스고 그러면 이게 플러스 되니까 열을 흡수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라 과정은 이거는 아까 여기 등적 과정 요거 가나 과정하고 똑같죠. 가나 이거는 이제 압력이 증가하는 기고 요거는 압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 과정하고 다라 과정은 이제 반대지요. 열을 방출하는 거다. 그다음에 라에서 가로 가는 과정은 이것도 이제 온도가 일정합니다. 온도 일정 등원 과정이에요. 등원 과정에서도 부피가 수축하니까 Q는 요거 등원 과정에서 부피가 감수축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면 음수가 돼 버려요. 그럼 이게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음수라 Q가 음수라는 것은 열을 이게 열을 방출하는 거죠. 열 방출. 여기다가 열 방출. 그러니까 부피가 수축하니까 일을 받는다 그러죠. 외부에서 빛이 일을 한다.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일을 여기 안 보이네. 일을 받는다. 기체가 일을 받으니까 외부에서 빛이 일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음, 자, 요걸 한번 좀 정리를 해두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조금 이제 복잡하고 하지만 개별 문제 들어가서 몇 번 이렇게 연습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 B, C, A를 따라 변하는 과정에서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어 문제에서 항상 이 문제가 어떤 유형 뭐 어떤 단원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찾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요거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일단 이상기체라 그랬습니다, 이상기체. 이상기체 하면 당장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PV는 nRT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어 P 압력 부피 N은 기체 몰수, R 기체 상수, T는 절대 온도.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첫 번째 AB 과정을 봅니다. AB 과정은 어 요거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수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PV는 nRT에서 압력이 한데 부피가 줄어드니까 온도가 내려간다 이렇게 됩니다.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Q는 이 식에서 요 우리가 앞에서 또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이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 이 내부 에너지는 온도 역시 nR은 아까 앞에서는 상수니까 온도 변화와 관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온도가 내려가면 내부 에너지도 감소. 그래요. 그러면 자 요 식에서 요 식에서 부피가 줄어들고 내부 에너지도 감소하니까 열량이 방출되는 거죠. 외부에 방출.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 그럼 이거 지금 이것도 마이너스가 돼 있죠. 예, 외부에 일을 하면 플러스고 일을 받으면 마이너스. 부피 수축하면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요게. 그다음에 이제 이 내부 에너지는 온도가 내려가면 마이너스, 온도가 올라가면 플러스. 이 Q는 열을 흡수하면 플러스, 열을 방출하면 마이너스. 그럼 이거는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량이 공급된다 하니까 이거는 틀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 AB, BC 과정을 보여요. 똑같은 방법으로 BC 과정은 음, 이거는 부피가 일정한데 압력이 감소하고 있죠. 그럼 역시 요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감소하니까 역시 온도가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하는 거죠.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요것도 뭐 답은 그렇지만 자, 이 식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했죠. 마이너스. 그다음에 부피는 일정해요. 일정하니까 이거는 얼마 돼 버려? 0이 돼 버립니다. 등적 과정이 되고 그러면 Q가 마이너스 되죠. 그럼 이거는 열을 역시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열 방출. 열 방출. Q가 음수면 열 방출입니다. 그 뭐 요거는 그전에 온도가 내려가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내부 에너지는 무조건 온도에만 영향을 미쳐요. 내부 에너지는 여기 있네. 2분의 3 nRT. 온도에만 관계 있다. 그러면 온도는 뭐와 관계 있노 하니까 여기 또 PV인 nRT 요 PV 값하고 관계 있어요. PV 값. PV 값이 줄어들면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PV 값이 증가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PV 값에 의해서 온도가 결정된다.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따라 정해진다. 자, 그렇고 그다음에 AB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은 CA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보다 크다. 이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1이라 그랬죠. 자, 이제 AB 과정에서 이 기체가 일을 부피가 수축하니까 일을 받는다 그랬죠. 받은 일이 얼마냐 그러면 이 그래프의 넓이와 같아요. 요렇게.
넓혀. 그 다음에 CA 과정. CA 과정에서는 부피가 팽창하니까 일을 하죠. CA 과정에서 일을 한 게 얼마냐 그러면 요 그래프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AB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은 CA 과정에서 한 일보다 크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됐죠? 그럼 그렇게 답을 하면 되고, 여기서 A, B, C, A, B, C, A, A, B, C, A 이렇게 한 사이클에서 받은 일이 이만큼이고 준 일이 이만큼이니까 전체 한 사이클이 지나면 받은 일이 요만큼 되겠죠. 요만큼, 요 넓이만큼.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 CA 과정을 아까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AB나 BC처럼 분석을 해보면 역시 C에서 A로 가면 이거는 PV 값이 증가하죠. 요거는 P1V1이고 요거는 P2V2, 요거는 P2V2 이래 되고 요거는 P1V1이니까 이게 당연히 크죠. P 값이 그냥 온도 올라갑니다. Q는 자, 온도 올라가니까 내분이 증가하고 지금 CA 과정이죠. 내분이 증가하고 그다음 부피가 팽창해요. 그럼 이것도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 그럼 이것도 플러스. 그럼 이거는 열을 어떻게 해요? 흡수하는 거죠. 열 흡수. 자, 그래서 각 과정을 이렇게 분석하고 열을 흡수하느냐, 방출하느냐, 내분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를 이용해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요 과정에서 요식 PV는 nRT 하고 그다음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 여기서 항상 온도 PV 값이 온도에 관계 있고 요거는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만 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그 연력학적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요 세 가지씩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답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도 수업 열심히 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잘 모르는 것은 반복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용도 노트에 좀 정리해 놓으면 좋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꼭 한 번씩 풀어보기 바랍니다. 교과서 읽는 거는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교과서 읽기 그 다음에 내용 정리, 그 다음에 문제 풀이. 요 과정을 계속 이제 이렇게 반복합니다. 문제 풀다가 모르면 다시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 읽기는 예습 해당되고 내용 정리는 수업에서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기는 복습 이런 차원에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열심히 잘해서 좋은 성과 얻기 바랍니다.